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술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기록 작성, 주로 이제 기록 중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인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건의 주요 문서는 맨 첫 시간에도 강의하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임시처분 신청서, 답변서. 이 심판 단계에서는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충서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은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임시처분은 아직 소송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에서만 지금 인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민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이 있지만은 이 행정도 똑같아요. 형식적 기재 사항은 민사와 거의 동일하고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면 먼저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중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이제 원안대로 나온 거는 제1회 변호사 시험이에요. 2회하고 3회에서는 행정법 문제가 20점짜리 배점으로 조금만 적도록 돼 있었고, 3회 시험에서는 이제 헌법이 50점, 행정법이 50점이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결된 형식의 소장을 쓰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1회 시험에서 완결된 형태의 소장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법문서 작성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좀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소장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쟁점들을 주었어요.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내부 이임에서의 피고 적격, 또 청문 절차 위반, 법률 해석 적용상의 잘못,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한 처분의 효력, 비례 원칙 위반 내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렇게 이제 많은 쟁점들을 주었다. 또 이해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개만 쓰도록 했고, 사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5회 여러분 들어가죠. 5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또 이제 봐야 돼요. 제1회 이제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응시자 준수사항이 한 장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공법, 기록형 문제, 이렇게 이제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쫙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넘기면은 이제 문제가 주어져요.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뭐를 여기 보면은 이제 소장 작성 및 제출일을 언제로 하고, 소장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또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이 쭉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소장 양식, 그러니까 소장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 어떻게 쓰라는 대충의 양식은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시작되죠.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박미숙이라는 의뢰인이 이 가서 상담하는 내용들이 쫙 들어가요. 여기에 문제 힌트를 많이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걸 의뢰받고선에 그 법무법인 내부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 내부를 회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김 변호사가 얘기하고 나 변호사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의 힌트가 많이 주어지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문서들이 터져 나와요. 천안시 공문이죠. 노래 연습장을 등록 취소한다라는 이제 문서가 터져 나오죠. 천안시장에 도장에 딱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서, 그 다음에 우편송달 보고서, 또 주민등록표, 또 단속결과보고서, 자술서, 확인서, 뭐 이렇게 이제 천안시에 이제 사전통지서,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등록증, 이제 피신 형사기록에서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 문제도 되기 때문에 형사 피신도 이렇게 나오죠. 피신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고 나고서 이제 탄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법률이 주어지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법률들이 쭉 주어진다. 법원조직법도 주어지고, 이거는 이제 관할을 하도록 관할법원 정하도록, 또 달력도 제소기간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문제 자체가 30 내지 40페이지 분량이다.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을 때 1시간에 몇 장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한 7장, 7페이지 내지 8페이지 혹은 빨리 읽어도 한 10페이지 내지 12, 13페이지 정도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30, 40페이지를 이걸 2시간에 읽고 문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기가 돼요. 꼼꼼히 읽을 틈이 없어요. 그죠? 막 읽고서는 바로 써야 된다. 그죠?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또 이 기록형 시험, 소장 작성 시험은 학설이 필요 없어요. 학설에 구애됨이 없이 판례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판례가 매우 중요하고 또 뭐 이건 이 기록형은 제가 채점한 바는 없지만은 어쨌든 사례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가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설에 대해서 필요 없이 판례만 잘 정리해서 쭉쭉쭉 판례하고 법령만 잘 정리해서 쭉쭉쭉 써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또 답안지를 보면은 답안지는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2장 8페이지고 시험 시간은 2시간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문제 파악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요점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성 예를 보면은 이제 이 소장 맨 위에 이제 소장 혹은 답변서, 준비서면 이걸 쓰는 걸 표제라고 그래요. 요 말하자면 서류의 제목이죠. 이걸 표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에 대해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연락처 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 이름하고 주소를 써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청을 쓰죠. 피고를 쓰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소 요게 이제 사건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 그죠? 아주 무미 건조한 답이 청구 취지로 정리가 돼요. 피고가 2000년 몇 월 며칠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 처분이 없던 걸로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취소한다 라는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어준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를 왜 내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그거를 이제 청구 원인이라고 하죠. 이걸 청구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구 원인을 쭉 쓴 다음에는 증거를 대야 되죠. 서증을 원고는 가포증으로, 피고는 의로증으로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를 첨부 서류 해가지고 이제 거기 쫙 붙이죠. 이런 이제 서류 입증 방법들을 뒤에 다 하고 소장 부본도 붙이고 송달료 납부서도 붙이고 변호인 선임서도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면은 여기 이제 요게 작성일이에요. 이 서류를 작성한 날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성자가 들어가고 저기 이제 관할 법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장의 이제 대충 형식은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소장 작성 요령 중에서 원고 부분을 보게 되면은 원고는 먼저 이제 앞에다가 회사명이라든지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로를 하고 이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도록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주민등록 보호가 강화돼 가지고 요게 이제 사실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적어주는 걸로 대법원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소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대리인을 적고, 또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면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한 300명 되는 데도 있고 100명 되는 데도 있고 옷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냐? 담당 변호사까지 적어준다. 개인 변호사일 때는 담당 변호사가 필요 없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이렇게 적으면 되지만은 법무법인일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까지 적어준다. 피고는 이제 처분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청이 되고, 이제 피고는 이 항고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의 주소는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한테 작성 요령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저하고 이제 행정재판 실무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검토하는 거는 여러분이 실무 실습 나가서 실제로 소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검토하기 때문에 이거 작성하다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그 구조공단 사이트에 가면은 각종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땡겨가지고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당사자에서 가장 핵심은 이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특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판결이 나면 다시 못하게 해야 되죠.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특정한다. 그래서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자세히 적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건명이에요. 사건명을 적을 때에는 이제 그 문서에 처분 문서에 나오는 그걸 적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구하느냐 아니면 무효 확인을 구하느냐 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해서 또 내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걸 취소해달라는 청구의소다. 그래서 쉽죠? 이거 뭐 사건명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무효를 확인한다. 무효 확인 청구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고 또 이런 게 두세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같이 써주면 되죠. 개별 공시지가 무효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 이거는 이제 소장에 원고가 적어내는 거지만 이걸 내게 되면은 이제 법원 사무관이 정식으로 사건명을 붙여요. 이걸 참고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그 사건명으로 이 사건을 특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적절한 걸로 이제 적당히 적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내용에 맞게 적절히 적으면 된다. 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 정식 사건명이 부여되고 이 사건명은 사건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는 이제 재판의 결론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결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구 취지는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줄 2회, 3회 계속 이 청구 취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 무효 확인 소송과 민사 소송이 병합된 경우, 또 보상금금 지급 청구 이 얘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취소소송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한 어떠한 처분을 취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면 틀려요. 하라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죠. 명령 그런 거는 우리 소송에서 아직 인정이 안 되고 바로 취소해 버리는 거죠. 취소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답이에요. 하라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용을 쓰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죠. 피고가 2000년 몇 월 며칠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도 좋고 그 밑에 보면은 피고가 몇 년 며칠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하나 양식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해서 쭉쭉쭉 써나간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제 피고가 똑같죠. 언제 누구에 대한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작위보는 이건 부작위는 좀 달라요. 신청한 내용을 쓰게 되겠죠. 원고가 2000년 몇 월 며칠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무효확인 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이제 민사하고 여러분이 검토하면 돼.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제 의외로 문제에서는 중시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작성이 끝나면은 청구 원인이 작성돼요. 청구 원인은 처분의 경위, 소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결론 이런 양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행정처분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위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여러분도 이제 2학기 때 구제법을 배우면 이제 자세히 알겠지만은 민사에서는 이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가 그다지 안 돼요. 끼케야 이제 확인해소에서 확인의 이익 정도가 문제가 되지만은 행정소송에서는 이 소의 적법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작년 2학기 때 배운 통칭이 소의 대상적격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상적격, 제소기간, 전치주의, 또 원고적격, 피고적격, 관할, 또 협의의 소익 이런 것들이 다 소의 적법성이고 굉장히 중시된다. 그리고 시험에도 한두 개 정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소송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이고 요거가 먼저 검토돼야지 이제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체나 내용, 형식, 절차상 어떤 법령 위반이 있느냐, 위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따져주는 거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처분의 경위는 무엇보다도 시간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또 이 재판이라는 거는 변호사라는 거는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판사가 이게 넘어가야 돼, 그죠? 판사를 어떤 식으로든 내 편으로 당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적법성 부분에서는 소송 요건에 대한 해명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뭐 처분성, 기간, 원고적격, 피고적격, 심판 전치, 협의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면은 이제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의 위법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안 요건이죠. 권한 있는 자가 했느냐? 또 내용상에 있어서 일반 원칙이나 또는 법규의 내용 또 뭐 이런 것들을 준수했느냐 또 형식은 잘 갖추고 있느냐 처분에 또 절차상의 의견 청취나 또 이유 제시 같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여기서 검토하게 되고 요때 이 요건 사실 여러분 잘 알죠. 핵심 요건들은 누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청구 취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소장의 말미 부분을 작성해야 돼요. 증거죠. 증거는 이제 원고는 가포증으로, 피고는 의제이로증, 의제이호증으로 정리하면 돼요. 적당히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들이죠. 이거는 거진 외워버려라.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서 이제 쓰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장의 작성 날짜죠. 작성 날짜지만은 시험에서는 이 작성일자가 아니고 이 제소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제출일을 적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적은 날짜가 제출일이 아니죠. 이 소장을 내게 되면은 법원에 이제 접수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출된 날이지만은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제출일을 쓰도록 해가지고 제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 혹은 원고 대리인 누구 쓰고선에 이제 서명 날인 서명 또는 날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할 법원을 적어줘야 돼요. 관할 법원 잘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1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문제하고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힌트가 다 주어져 있다. 여기 제출일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건 제소기간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작성 서류는 취소 소송의 소장을 작성해라.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가 아니고 소장을 작성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작성 요령에 보면은 이제 처분의 경위는 8줄로 작성해라. 이렇게 했고 소송 요건 중에서는 제소기간과 피고자 두 개만 검토해라. 이 말이에요. 딱 쓰면은 필요 없는 게 되죠.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기존의 판례,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누구한테 설득력 있는 거예요? 판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중심으로 써라. 이렇게 가는 판례가 없는 건 이제 학설에 대해서 자기가 견해를 펴야 되겠지만은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판례대로 써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배점이 여기 또 마지막으로 주어지죠. 요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양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양식에 맞춰서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 요 4번은 사실은 요거는 헌법 문제로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 제청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이지만은 문제를 위해서 여기다 적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일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첫째로 이 길죠.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화살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뒤에 또 문서가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쫙 정리를 해놓고 뒤에 문서를 넘기면서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 하나가 틀리면은 이게 이제 감점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상담 내용에 처분의 경위가 여기 잘 나오죠. 언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양수 받았고 어떻게 해서 단속됐고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처분의 경위로 적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윤숙자가 박미숙의 모친 윤숙자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윤숙자가 이걸 받았어요. 즉 윤숙자에 대한 송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과연 송달이 적법하냐? 그죠? 그러면은 적법하다면은 그때부터 제소 기간이 계산되지만은 부적법하다면은 제대로 된 송달일부터 계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힌트가 딱 주어지는 거죠. 모친인 윤숙자는 대구에 떨어져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힌트가 주어진다. 제소기간 관련해서 송달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의뢰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아, 나는 한 번만 위반했는데 아주 취소까지 갔다. 이런 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세다. 처분이 내가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세다. 즉 비례원칙 위반이다. 또 법령에 뭔가 반하는 게 있을 거다. 법령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따져라. 이런 힌트가 이제 여기에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 회의를 보면은 또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다른 여기 등록 취소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는 하나 그 밖에 다른 의견 진술 기회는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의견 기회 진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사안에서는 지금 청문 절차 누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셋째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노래 연습장에 대한 단속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천안시장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인 사무 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남구청장한테 단속 및 처분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겠다. 이게 뭐예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검토해라. 이거죠. 그래서 위임이라면 권한이 여기 이제 동남구청장한테 넘어갔을 테고 내부 위임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행위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피고가 누구 되는지 피고 적격의 문제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전 영업자인 이원숙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단속된 경험이 있죠. 요게 전 영업주의 전력이 세 번이고 요 사람이 한 번 위반했으니까 합계 네 번이에요. 그런데 합계 네 번을 적용해 가지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과연 법규에 맞게 적용한 것인지 요게 이제 또 이 문제의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 상담 일지 또 내부 회의록 요거를 잘 검토하시면은 핵심 힌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제자들이 이걸 완전히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그쵸? 이게 이제 막 저 밑에 서류에다 숨겨놓으면은 이게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시험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서류들이 있고 법령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전 영업주의 승계 요건이 있죠. 영업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종전의 영업주의자에게 27조 1항 각호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는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이제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영업주 이원숙의 그거는 1년 넘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문을 하도록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을 했는데 지금 청문을 안 했다.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개별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논술형에서도 봤지만 불용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의 문제예요. 이게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천안시 사건이죠. 천안시 사건이면은 천안이 속한 본원이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내면은 관할 위반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대전지방법원에 내야 맞는다. 그래서 이 관할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관할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공법 기록형 또 법문서 작성 관련해서 소장 작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소장을 직접 작성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강평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